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노후 사연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검은 화면으로만 보이는 오디오북 형식의 채널로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72살의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박정훈 씨, 이번 달부로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관리소장의 말이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저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15년간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레미안 아파트 101동 경비실은 저의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505 주민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젊은 경비원으로 교체해달라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505호. 정확히 3개월 전에 입주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의 임원이라고 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들이 입주한 후로 경비실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택배가 늦게 연락된다. 인사성이 없다. 심지어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일 처리가 느리다는 이유까지. 관리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참에 전체적으로 세대 교체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지난 1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낮 없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켜온 시간들. 택배를 받아주고 주차 공간을 정리하고 겨울이면 눈도 치우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우연히 505호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드디어 될 것 같아요. 관리소장이 이번 달부로 교체한다고 했대요. 잘 됐네. 그 늙은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겠어. 아파트 값도 떨어질까 걱정이었는데. 젊은 여자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15년간 기록해온 일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특이사항, 주민들의 요청사항, 사고 기록. 특히 505호와 관련된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었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도 있었습니다. 505호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 한밤중에 음주운전으로 주차장 기둥을 박는 장면.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모습까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랜 친구의 아들인 서진우 변호사였습니다. 아저씨, 이건 명백한 연령차별입니다. 게다가 이런 증거들이 있으니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젊은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진우야, 난 그저 인간답게 일하다 그만두고 싶었을 뿐인데. 아저씨, 이건 아저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차별,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부당해고 소송, 노인 차별 논란, 기사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505호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회사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결국 회사는 그를 권고사직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박정훈 씨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내세운 증거는 조작된 CCTV 영상이었습니다. 505호 부부의 불법 행위를 담은 원본 영상을 삭제하고 편집된 영상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럴 순 없습니다. 제가 15년간 기록해온 모든 것이 서진우 변호사도 당황했습니다. 아저씨, 관리사무소 내부에 아저씨 편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결정적인 도움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젊은 직원 한지원 씨였습니다. 저에게 원본 영상이 있습니다. 한지원은 평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비원들의 모습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다고 했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영상을 조작하라고 지시했을 때 정 몰래 원본을 복사해뒀습니다. 그녀의 용기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고 이는 오히려 재판의 승소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저희 집에 누군가 침입한 것입니다. 증거 자료들만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을 서진우 변호사의 사무실에도 복사본을 맡겨두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연령 차별이 아니라 조직적인 비리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큰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505호 남편이 속한 회사와 아파트 관리업체 사이에 비리 연결고리가 밝혀진 것입니다. 노인 경비원들을 교체하려 했던 건 자신들의 비리를 눈치챌까 봐서였습니다. 한지원의 증언으로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년간 주민들의 관리비를 빼돌려온 것입니다. 소송은 이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해고를 주도한 관리소장과 이사들 전원 구속. 뉴스에서는 연일 새로운 비리가 보도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파트 단지는 술렁였습니다. 다른 동 경비원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차별과 무시를 겪어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6개월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 판사는 명백한 연령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저희 복직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505호 부부에게도 별도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비원들의 처우도 개선되었습니다. 휴게 시간이 보장되고 냉난방 시설도 설치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명예롭게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경비원 권리보호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505호는 결국 이사를 갔습니다.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퇴직식 날 많은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걸. 저는 마지막으로 경비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새로운 경비원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마지막 싸움.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비실 벽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는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강연 오셨네요? 시청 강당 입구에서 젊은 공무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저는 노인인권 당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입 공무원들에게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강당에는 200여 명의 젊은 공무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 숫자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은 저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저의 투쟁은
이제 교과서에도 실린 사례가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때 505호에 살았던 아들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노인복지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 댁 아들이었구나. 지금은 부모님과 연락하나? 네,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때 일을 크게 반성하시고 지금은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의 선택이 한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레미안 아파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비원들의 휴게실은 이제 어르신 쉼터라고 불립니다. 주민들과 경비원들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모범 사례가 됐어요. 현재 근무 중인 김영호 경비원의 말입니다. 이제는 젊은 주민들이 먼저 인사하고 명절이면 선물도 챙겨주시고 정말 달라졌어요. 경비원 권리보호법은 다른 법안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차별금지법, 고령자 존중 의무화법 등이 연이어 제정되었습니다. 서진우 변호사는 이제 노인인권센터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용기를 내신 덕분입니다.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KBS 다큐멘터리 PD 최수진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방송국에서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노인의 품격 한 경비원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편견 없는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이는 경험의 축적일 뿐 능력의 한계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에서 한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방송 이후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대학교, 기업, 공공기관. 그의 발걸음은 바빠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SNS에서는 노인이 품격 박정훈님처럼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저도 나중에 그런 용기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한 중학생이 강연 후 건넨 쪽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기업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인재 우대 정책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났고 세대 통합 워크숍이 필수 교육이 되었습니다. 서진우 변호사의 노인인권센터는 전국에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 주민의 말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노인 존중 교육을 초중고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대로. 저희 회고록 마지막 선택, 새로운 시작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그의 용기와 지혜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레미안 아파트는 세대 통합 우수 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경비원 휴게실은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노인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졌죠? 서진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로운 꿈을 꿉니다. 모든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향한 꿈을. 마지막 선택이라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품격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15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저희 증손자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노인인권재단의 젊은 연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할아버지를 닮았니? 서진우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서진우는 노인인권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노인존중특별법 제정 1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87세가 되어서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초롱초롱했습니다. 박정훈 선생님 덕분에 우리나라의 노인 인권이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축사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세대 통합 정책은 유엔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이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편견과 차별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이 끝난 후 그는 옛 레미안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세대 공감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그때 그 경비실인가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 그래.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 경비실은 이제 세대 공감 전시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15년 전의 사진들과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매일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싶어요. 민우의 말에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이제는 내 차례구나.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평화롭구나. 내가 선택한 그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구나. 민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이건 나 혼자만의 공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란다. 차가 도심을 지나는 동안 창밖으로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불편한 시선이나 차별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선택이 가져온 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텔레비전을 켰을 때 뉴스에서는 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한 경비원의 용기 있는 선택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대 통합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선택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제 새로운 세대에 의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모두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한지원 씨는 이후 노인인권센터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더 큰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정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이와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대우받는 세상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불합리한 대우에 맞서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것이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존엄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거나 응원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